네, 여러분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원투펀치 팀F 2부 시간은 이번 A매치 대표팀에 승선한 자리들 가운데 한번 앞쪽 2선과 그 공격진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저희가 1부 시간에 보내드렸던 골키퍼부터 그리고 수비 라인, 수비형 미드필더까지에 비해서 그 앞쪽은 그래도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뽑혔습니다. 네, 익숙한 얼굴들도 많이 뽑히고, 그리고 이제 어린 선수들이 많이 뽑히기도 하고, 네. 또 정말 우리 이선은 화려하다. 특히 이선에 많이 뽑았는데, 예, 그 이선 많이 뽑은 것 중에도 유럽파가 아닌 선수가 이동경 한 명이에요. 전원 유럽파 선수들이 뽑혔거든요. 당연히 이제 질문이 있었죠. 이선은 유럽파 선수가 많다. K리그 선수가 어떤 경쟁력을 보여야 하나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홍명보 감독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이 100% 이 선수가 낫다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뭐 시차나 컨디션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서 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리그 선수를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해와 조금은 바뀐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K리그 선수들이 지난해 뽑혔던 선수들이 약간은 대표팀에 뽑히면서 조금은 과도한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건지 불필요한 볼터치나 불필요한 액션 같은 것들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장거리 비행이라는 그런 리스크를 지고서도 현재 확실하게 낫다라고 볼 수 있는 유럽파들을 뽑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의 시리즈에서 2연승 말고 또 보고 싶은 게 어떤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선의 젊은 선수들이 많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경기를 하는 걸 보고 싶다. 젊은 선수들의 특징이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젊은 선수답게 경기할 수 있도록 손흥민, 이재성 등 그 경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패기와 경험을 잘 균형 맞춰 경기하는 모습을 개인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이번 소집 명단의 2선 같은 경우는 흔히 표현하는 신구 조화가 굉장히 잘 된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표팀 2선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선수. 예, 손흥민 선수죠. 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이번 시즌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부상도 있었고요. 팀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7골 9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지원이 없는 와중에도 현재 텐텐에 또다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2019-20 시즌에 11골 10도움, 2020-21 시즌에 17골 10도움, 그리고 2023-24 시즌에 17골 10도움을 기록을 했던 거였는데요. 현재 그러니까 텐텐까지 도움 하나, 그리고 이제 골 3골이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텐텐을 기록하게 된다면은 사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3시즌 이상 그 텐텐을 기록한 선수가 에릭 칸토나, 루니, 램파드, 드록바, 살라, 그리고 이제 손흥민까지 6명밖에 없거든요. 화려한 라인업이네요. 예,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최다 시즌 텐텐을 기록한 선수가 1위, 이번에 모하메드 살라가 또 추가하면서 맞습니다. 7시즌 후 단독 1위로 올라섰고, 루니가 이제 6시즌 후 2위, 그리고 칸토나와 프랭크 램파드가 4시즌으로 공동 3위인데 손흥민 선수도 4시즌이 되면서 공동 3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골과 도움 모두에 능한 그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조금 주춤한 거는 맞죠. 예. 1월 15일에 있었던 그 아스널 원정에서의 골을 넣고 난 이후에 3월 9일에 있었던 그 본머스전 리그 경기에서 이때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기 전까지는 네. 6경기 동안 골이 없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경기 만에 골을 넣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공식 대회에서는 1월 23일 호펜하임과의 유로파 리그에서 2골 넣은 이후에 그 본머스전 골까지 9경기 연속 골이 없었던, 그가 공식 대회 10경기 만에 골을 기록한 건데요. 그마저도 이제 어쨌건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넣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공식 대회 13경기 연속 그 필드골이 필드골. 없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네. 사실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개인 컨디션의 여파도 있겠지만, 팀적으로 이제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최근 특히나 하반기의 예.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토트넘 하스퍼입니다. 예.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에서 절대적인 에이스죠. 네. 예, 일단 손흥민 선수가 A매치 131경기로 대한민국 역대 4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만과 이제 요르단전을 뛰게 되면은 133경기가 되거든요. 공동 3위. 예, 그러면 이훈재 골키퍼와 함께 공동 3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고요. 예. 또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A매치 역대 51골로 최다골 2위거든요. 차범근 감독님이 이제 58골을 기록을 했는데 올림픽 예선 두 골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올림픽도 A매치로 포함을 시키긴 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은 이제 그 올림픽에 성인팀이 나가지 못하게 와일드카드로만 쓰게 그쵸. 하면서 연령 제한이 생겼죠. 예, 그러면서 이제는 A매치 기록에서 빠지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피파 승인 기록은 55골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의 두 번의 A매치 오만과 요르단전에 4골을 기록하게 되면은 차범근 감독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홍명보 감독도 손흥민이 이제 소속팀에서 관리하는 모습에 관련해 가지고 대표팀에서도 언제든지 관리가 가능하다. 손흥민이 지금 그 경기 출전 시간이 적고 득점도 예전보다 적으면서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선수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대표팀도 토트넘도 마찬가지다. 들어온다면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할 것이다. 그에 대해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그 손흥민이 무관등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경험 있는 선수고 잘해낼 것으로 생각한다. 클럽과 대표팀은 다르다. 그쪽에서 매일매일 선수들과 마주쳐야 하고 매주 경기가 있지만은 대표팀은 그렇지 않게 또 다른 형태의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우승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표팀에서 흔들리거나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사실 지금도 대표팀에서는 정말 잘해주고 있죠. 일단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손흥민 선수가 10골로 알리 알모에스 12골에 이어서 2위입니다. 남은 경기에서의 결과들에 따라서 사실 그 요르단과 이라크전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었잖아요. 저때까지 뛰었으면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충분히 월드컵 예선 득점왕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요. 거기다가 이제 공격 포인트도 10골 3도움 13개로 공동 2위예요. 네. 근데 이제 알 라이마트가 이제 8골 6도움 14개 공격 포인트, 그리고 이제 타레미가 7골 7도움 14개 공격 포인트인데 이거 하나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데다가 홍명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손흥민 선수가 A매치 4경기에서 3골 2도움으로 여전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와 함께 또 든든한 9위 라인을 갖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축구 팬들과 축구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표팀에서 가장 대체 불가한 선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재성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그 분데스리가에서 25경기 출전해서 6골 6도움으로 벌써 그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단일 시즌 분데스리가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이에요. 그 종전 기록이 2022-23 시즌 7골 4도움 그가 11개였거든요. 네. 그걸 하나 넘어섰는데 아직 시즌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8경기 남았거든요. 네. 이 8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수록 이건 기록인 거고 거기다가 골은 하나만 더 추가하면 타이, 2개 추가하면은 그러면 또 이것도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재성 선수가 12월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조금 겨울 휴식기를 거치면서 살짝 주춤했으나 또 이제 최근 들어서 4경기에서 1골 3도움 올리면서 다시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재성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마인츠도 최근에 계속 좋은 성적, 그것도 죽음의 일정들에서 라이프치히와 메넨글라드바흐한테 승리를 거두고 그러니까요. 프라이부르크와는 이게 한 명이 이런 시간에 퇴장을 네, 당했는데도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현재 그 마인츠가 3위, 그래서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좀 가시권에 놓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개인 활약뿐만 아니라 이제 마인츠의 유럽 대항전 진출을 좀 도와주는 이재성 선수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번 시즌 코리안리그 특히나 앞쪽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유럽에서 보내고 있는 이재성 선수입니다.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도 뭐 그 최근 월드컵 예선 10경기에서 3골 3도움을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도 6경기에서 2골 1도움, 그러니까 뭐 상당히, 사실 이재성 선수가 미드필더와 공격을 오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잖아요. 네.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득점 생산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중요 순간마다 골을 넣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시즌 커리어 하이를 보내는 듯 싶었어요. 전반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예, 전반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면서 이번 시즌 리그왕 26경기에서 6골 5도움. 뭐 단일 시즌 리그왕 그 최다 공격 포인트긴 하지만은 마요르카 시절의 기록을 넘는 데는 다소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죠. 네. 사실 이강인 선수가 11라운드까지 벌써 6골을 넣었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두 자릿수 골을 넘어서 15골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 아니야? 산술적은 이랬는데 이후에 조금 골은 주춤하고 대신 또 이후에는 좀 도움을 쌓아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격 포인트도 확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 공식 대회 14경기 중에 12경기에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2경기는 결장했거든요. 쿠프 드 프랑스는 8강전은 이제 부상으로 결장을 했고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은 벤치에서 대기를 했는데 사실 그 2경기 결장보다 더 큰 문제가 12경기 중 그 선발 출전이 4경기밖에 되지 네네.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 출전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거기다가 특히 중요 경기마다 교체 출전을 하면서 밀려난 상태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덴벨레가 가짜 9번에서 터진 부분도 있고 흡입차가 가세한 부분도 있고 예. 거기다가 전반기까지는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두해보다 우위를 점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후반기 와서 두해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 두해하고의 경쟁에서도 그가 제일 백업 자리에서까지 밀려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 그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부터는 대표팀의 새로운 에이스였잖아요. 에이스였죠.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아시안컵에서도 6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네. 초반 그 6경기에서 4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그 대표팀의 무게중심이 손흥민 선수에서 이강인 선수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홍명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이게 그 소속팀에서의 부진까지 조금 겹치면서 최근 월드컵 예선 6경기에서 1도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황희찬 선수 진짜 가장 안타까운 선수죠. 시찬이 형. 예. 네. 사실 지난 시즌도 부상이 은근 있었어요. 네. 은근 많았음에도 프리미어리그 29경기에 출전해서 12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보냈어요. 하지만은 이번 시즌 일단 뭐 부상이 발목을 잡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왔을 때도 아무래도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8경기 2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래저래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황희찬 선수인데요. 네.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그 황희찬 선수가 첫 3경기에 출전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만전에 골을 넣기도 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골이었죠. 그럼요. 예, 자칫 우리가 오만한테 못 이길 뻔했었는데 네. 또 이후에 부상으로 뽑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긴 했었습니다. 요르단전에 사실 이때 부상당하면서 울버햄튼에서도 맞아요.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울버햄튼에서 잘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상에서는 회복한 상태니까 대표팀에서 다시 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그래서 울버햄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배준호 선수. 배준호 선수가 최근에는 가장 핫한 2선 영건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실제 그 A매치 6경기 출전해가지고 2골 2도움 이것도 163분 뛰면서 기록한 거예요. 공격 생산량 좋아요. 예, 그 40분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뭐 싱가포르과의 A매치 데뷔전부터 골을 기록을 했었고요. 중국전은 사실 1분 뛰었기 때문에 저건 네네. 빼야 돼요. 예, 저건 빼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요르단과 이라크로 이어지는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의 2경기에서 연달아서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쿠웨이트전에는 골까지 넣으면서 상승세를 쭉 이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교롭게도 이 A매치 기간 이후에 배준호 선수의 스토크시티에서의 부진이 조금 발생을 했었어요. 11월 A매치 이전까지는 배준호 선수가 그래도 5도움을 기록하면서 도움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뻔했거든요. 네. 지난 시즌 배준호 선수가 2골 6도움이었어요. 벌써 5도움 올렸으니까 되겠다. 야 그랬는데 이게 A매치에 계속 뽑히고 하다 보면 이게 장거리 여행을 그것도 3달 연속 한 거잖아요. 90, 11월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준호 선수가 조금은 컨디션 난조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16라운드부터 32라운드까지 1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1월부터는 약간 조금 주전 경쟁에서도 밀려나는 모습이긴 했으나 33라운드 수완지 시티하고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고 또 이제 31라운드 미드스브로하고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37라운드 블랙번전에서는 비록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1대0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배준호 선수가 또 이제 기점 패스를 보내주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관여를 하면서 최근에는 컨디션이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완지에서 뛰고 있는 엄지성 선수. 네. 네, 엄지성 선수 같은 경우 A매치 3경기 출전해가지고 한 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한 골이 바로 이제 데뷔전이었죠. 맞습니다. 2022년 1월 그 아이슬란드하고의 평가전에서 골을 기록했었는데요. 그 이제 홍명보 감독체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대표팀에 차출되긴 했었어요. 팔레스타인전엔 나오지 못했고 오만전에는 1분 출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10월 A매치였던 요르단전에 황희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맞아요. 엄지성 선수가 교체 투입됐고 그러면서 첫 골에 있어서 기점 역할을 담당을 네.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그 엄지성 선수마저 부상을 당하면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사실 그 엄지성 선수 처음에는 팀에서 중용 받았고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7라운드 브리스톨 시티하고의 경기에선 도움도 기록했었고 또 이제 컵대회에서도 도움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았는데 부상 복귀 후에 조금은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고 경기 컨디션 난조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한동안 상당히 고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전 기회도 선발 출전도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이긴 했으나 36라운드 미드스브로전 챔피언십에서 미드스브로가 한국 선수들에게 매우 그러니까. 예, 좋은 팀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이번 시즌 데뷔골을 넣으면서 조금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양민혁 선수. 음.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9월 A매치 때 차출되긴 했었죠. 네. 하지만은 그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는 이제 명단에도 뽑지 않으면서 홍명보 감독이 그러면서 아직까지 A매치하고는 인연이 없는 선수인데 앞으로 더 기대해야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때 이제 토트넘에서 아예 조금 출전이 없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조금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소집을 안 했다고도 이제 얘기가 들려왔고 그러면서 이제 1월 달에 겨울 이적 시장에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가고 나서는 경기를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훈련 딱 하루 하고 바로 미러전에 교체 출전을 했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3경기 연속 교체 출전을 통해서 좀 컨디션을 끌어올린 다음에 더비전에 선발 출전해가지고 도움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포츠머스전에 교체 출전한 다음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웨스트브럼 그리고 미드스브로전까지 3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선발 출전했을 때 약간 조금 터치가 튀는 그런 단점들이 발생을 하긴 했어요. 아직은 좀 단점이 보이는. 예, 이 선수가 확실히 킥의 강점이 있다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디서 때려도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이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나름 찔러주는 패스들이 위협적으로 가는 모습들도 있긴 했는데 밀리는 장면에서 수비 진영에서 볼을 끌고 올라와야 될 때 그때 터치가 튀면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전도 그렇고 미드스브로전도 그렇고 실점이 양민혁 선수가 뺏기면서 나왔었죠. 네, 좀 연관이 됐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리즈 유나이티드하고의 경기에서는 물론 뭐 퇴장 변수도 있긴 했지만은 그가 사이토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네. 그러면서 처음으로 퀸스파크 레인저스 가고는 처음으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양민혁 선수 발탁 배경에 대해서 1월에 유럽 갔을 때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미 임대 이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경기도 보지 못했지만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했겠죠. 네네. 예, 봤다라고 하면서 이 선수는 앞으로 한국을 위해 계속 주축이 돼야 할 저 선수다. 문장에 제일 의미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얘가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뽑은 거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대표팀에 와서 같이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그리고 또 이제 이재성, 이강인 뭐 이런 좋은 멘토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한동안 기회를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주전 경쟁에서 나오고 있는 양현준 선수입니다. 뭐 양현준 선수 같은 경우는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린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 많은 출전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그 아시안컵 8강전과 준결승전에 연달아서 교체 출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워낙 셀틱에서 출전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후에는 대표팀에 차출조차 되지 않았었어요. 예, 그 철저하게 외면을 조금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그 양현준 선수는 지난 시즌 공식 대회 31경기 1278분 출전하면서 1골 3도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시즌
28경기 1062분을 뛰면서 5골 6도움으로 공격 포인트가 훌쩍 뛰어넘었죠. 눈에 띄는 성과예요. 예, 그러니까 2배 이상 뛰었는데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최근인 거죠. 최근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양현준 선수가 이번 시즌 전반기 때는 굉장히 부진을 면치 못했거든요. 예. 하지만은 2월 들어서 미쳤습니다. 2월 들어서 공식 대회 8경기에서 261분을 뛰면서 4골 6도움. 그러면 10개의 공격 포인트니까 26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미드필더는 전체적으로 1월에 보러 갔을 때 몇몇은 좋지 않았지만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배준호 선수도 그때 하얀에 네. 조금 주춤했죠. 좋았죠. 엄지성 선수도 주춤했죠. 양현준 주춤했죠. 양민혁은 아예 나오지 못했죠.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다 나아지다 보니까 특히 어린 선수들 양현준과 양민혁도 그랬다. 양현준도 직접 보고 경기도 봤다. 팀 내선 3번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였다. 물론 그때도 짧은 시간 경기에 나섰다. 하지만 2월부터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출전 시간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것은 본인도 우리 팀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겁니다. 네. 팀에서 뭐 소속팀에서 대표팀에서 다 이 조커라는 선수들의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양현준 선수가 그 아시안컵 호주전 때 저돌적인 드리블을 잘 보여줬었고요.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좀 홍명보 감독도 기대하는 뉘앙스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전방 쪽을 한번 또 바라봐야 될 텐데 네. 대전으로 간 주민규 선수는 에이징 커브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제 그 주민규의 그 이번에 공격진 뽑은 거에 대해서 일단 주민규는 득점 1위다. 2023년, 2024년에도 본폼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현재는 완전히 물 올랐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또 이제 오영규도 부상 후 이탈했다가 복귀해서 바로 득점을 했다. 오세훈은 이제 득점은 없는 게 맞지만은 지지난주에 경기를 봤을 때 공중볼에서 거의 100% 승리했다.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상대 전략에 맞춰서 어떤 선수가 나갈지는 소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선발할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꾸준하게 관찰하고 접촉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은 경기에 나설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예, 이게 아무래도 감염이 됐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미투일란에서도 못 나오고 있죠.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하지만 어쨌건 그 홍명보 감독은 기본적으로 최전방 원톱으로는 조금 떡대가 되고 네. 버틸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오세훈 선수가 4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규 선수가 2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반면에 이제 오영규 선수는 4경기에 교체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선발은 단 1경기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오영규 선수가 짧은 출전 시간 속에서도 이 골을 올리면서 상대가 지쳤을 때 들어가서 맞아요. 침투해서 골을 넣는 그런 슈퍼초커 역할을 한 거고요. 또 이제 오세훈 선수도 뭐 선발로 나와서 비벼주면서도 2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주민규 선수는 이제 오만전에서 중요한 골을 넣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선발 주전 경쟁에서 오세훈 선수가 조금 홍명보 감독 호에서는 앞서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네. 하지만 이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예. 사실 그 주민규 선수가 지난해는 살짝 주춤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려오는 건가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하필 주민규를 한창 잘할 때 안 뽑다가 맞아요. 이제 내려올 때 뽑았냐 네. 대표팀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 그 최다 득점 1위 K리그 네. 그리고 현재 K리그 최다 MVP 1위 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는 골이 없습니다. 일단 뭐 선발로는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골이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이번 시즌에는. 그렇죠. 예, 거기다 사실 이 득점이 없는 게 지난 시즌 막판부터 조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워낙 이 선수가 이제 가지고 있는 툴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상대가 내려앉을 때 싸워줄 수 있는 걸로는 오세훈 선수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세훈이 선발로 나와서 싸우면서 상대를 지치게 한 다음에 주민규나 아니면은 오영규가 마무리 짓는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도 공중볼에서 100% 이기더라 네.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세훈을 사용할지 딱 머릿속에 있는 거죠. 오세훈 선수도 이제 이 소속팀에서의 결정력 그리고 뭐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대표팀 와서 이번 시즌 좀 혈이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영규 선수. 오영규 선수는
진짜 행크에서 출전 시간은 엄청 적거든요. 그러니까요. 공식 대회 671분을 뛰고 있어요. 네. 그런데 10골 2도움이에요. 예, 50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특히 2025년 와서 미쳤습니다. 네. 2024년까지는 20경기 4골 1도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는 이제 18경기 3골 1도움이었는데 2025년 와서는 12경기 그러니까 뭐 절반 정도를 뛰고 있는 건데 6골 1도움. 특히 리그에서 9경기 4골 1도움으로 거의 리그에서는 2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 그렇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저희가 TMF 시간을 통해서 국가대표팀의 이번 소집 명단,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 오만전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요르단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 종합운동장 그리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인데 직관 가서 우리 선수들 또 멋지게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직관 못 가시는 분들은 쿠팡 플레이로 전 오만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선수들 또 열심히 뛰는 모습, 그리고 각자 부상 없이 오만전 멋지게 승리하는 법 저희 쿠팡 플레이와 함께 또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렇게 TMF 시간 이번 A 대표팀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멋진 퍼포먼스로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따길 저희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TMF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